첫 번째 주제는 AI와 반도체, 데이터 센터 중심의 강한 시장 흐름입니다. 최근 장세는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 반도체가 시장 리더십을 회복하며 강하게 상승했고, 성장주에 대한 우려 완화로 기술 메모리 중심 랠리가 재개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짐 크레이머가 AI 데이터 센터 트레이드의 제도약을 지적했고, 인텔 증자 호조 슈퍼마이크롬, 니비우스, 코어위브의 호실적과 CPI 둔화가 결합해 신뢰를 회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강세로 코스피가 기술세 진입했고, SK하이닉스의 초대형 메모리 팹 투자 계획, 기사상 표기 약 1,200억 달러, HBM 점유율 우위와 나스닥 상장으로의 자금 조달, 약 265호 시도 등으로 주목받지만 경쟁, 수출 통제, 정책 변수와 일부 기업의 실적 실행 리스크로 변동성은 여전히 높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해커들이 대만을 상대로 완전 자율 AI 에이전트를 배치한 사이버 공격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보안기업 드림 보고에 따르면 7월 중 4일간의 공격에서 오픈소스 AI 에이전트들을 조합해 최대 8개 에이전트를 자율로 운영했고, 정찰을 통해 21개 정부 시스템을 지도화하고 85개 정부 사용자 계정이 탈취되며 약 2,500건의 인사 기록이 유출됐습니다. 에이전트들은 차단되면 스스로 대체 기법을 찾아 학습 적응하는 방식으로 사람 개입 없이 공격 경로를 설계 실행했고, 내부 문서에 간체가 사용된 점 등으로 중국 연계 의심이 제기되지만 공식 확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유능한 공격자의 비용이 급락하는 반면 방어 비용은 높게 유지된다는 경고를 남기며 AI 기반 사이버 공격의 확산과 규제, 방어 체계 강화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중동 긴장 고조와 이란 관련 움직임, 해상 교란과 유가 영향을 포함한 상황입니다. 걸프만 오만만 홍해에서 선박 공격과 인명 피해, 오만 인근 유출 사고 악화로 해상 항로 안전성이 크게 훼손됐고, 일부 선박이 AIS를 끄고 항해하는 등 투명성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호르무즈와 바브엘 만데브에서의 통항 우려로 유가가 급등하고, 브렌트 WTI가 80달러대 전후 등락, 수송 효율과 재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사우디 등은 우회 수송로를 확대하고 선사들은 추가 비용 부담을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은 브릭스의 뉴개발은행 가입 절차에 들어갔다고 중앙은행 총재가 밝혔으나 공식 확인은 없고, 제재 거래 제약 속에서 금융 외교적 우회 시도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7월 도매물 KPI가 전월 대비 변화 없음으로 발표된 소식입니다. 헤드라인 PPI는 월간 0.0%로 예상 0.2%를 밑돌았고,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PPI는 월간 0.2, 예상 0.3%로 완만히 상승했으며, 연율 기준 헤드라인 PPI는 4.7%, 6월 5.5%에서 둔화, 핵심 연율은 4.2%로 하락했습니다. 에너지와 휘발유 가격 하락, 상품 가격 완화가 큰 요인으로 지목되었고, 시장은 10년물 등 국채 수익률 하락과 함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축소로 반응했습니다. 다만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변동 등 상방 리스크가 남아 연중해책 경로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LA 레이커스 구단이 전 세계 기록가인 125억 달러에 매각된 소식입니다. 전 디즈니 CEO 밥 아이거와 벤처 투자자 조시 쿠시너 주도의 투자 그룹이 사상 최고가 125억 달러에 레이커스를 인수하기로 했고, 조시 쿠시너가 실질적 지배주주가 되며 아이거는 경영 리더십에 깊이 관여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거래는 NBA 이사회 승인을 남겨두고 있고, 이전 소유주였던 마크 월터가 1년 전 약 100억 달러에 매입한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고가 매각이란 평가가 나오며, 월터 측의 법적 조사 이슈가 매각 배경으로 지목된 정황도 보도됐습니다. 구단 운영 연속성을 위해 제니뷰스는 최소 5년간 구단 거버너로 유지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거래는 미국 프로스포츠 사상 초대형 거래로 평가됩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트루스 소셜의 유료 데이터 제공 서비스인 트루스 API 출시입니다. 트럼프 소유의 트럼프 미디어가 상위 계정의 게시물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실시간 또는 밀리초 단위로 제공하는 트루스 API 서비스를 한 달에 대략 6만서 10만 달러, 최고 10만 달러 수준으로 판매하며
이미 10곳 이상과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백악관의 게시물이 시장을 크게 움직인 전례를 들어 초단기 접근 권한이 대형 투자자에게 거래상 우위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고, The Intercept와 Freedom of the Press Foundation 등은 유료 조기 접근 판매가 부패 위헌, 대통령 기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제공되는 자료가 공개 게시물이며 구독자는 다만 게시물을 미세하게 더 빨리 받는다고 주장하고 향후 AI 업체 제휴 등을 예고하고 있어 법적 규제적 판단이 관건입니다. 7번째 주제는 웬디스 인수설, 즉 액티비스트 투자자 넬슨 펠츠가 이끄는 트리안이 웬디스를 비상장화하려는 인수 제안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입니다. 펠츠는 개인 보유 16.24%, 트리안 보유 7.85%로 주요 주주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블루파이브, 플링그룹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가능성이 보도되었으며 제안서는 수주 내에 제출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보도 직후 웬디스 주가는 14주 15% 급등했고 회사는 제안을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공시했으며 배경으로는 동일 매장 매출 연속 악화, CEO 교체 등 경영 불안과 가치 제고 필요성이 꼽힙니다. 펠츠는 과거에도 웬디스 비상장화 가능성을 검토한 전력이 있어 이후 진행 상황이 주목됩니다. 8번째 주제는 S&P 500 기업들의 CEO 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AFL-CIO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S&P 500 CEO 연평균 보수는 일론 머스크를 제외하면 21% 증가한 2,28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머스크의 테슬라 보상안을 포함하면 평균이 3억 4,010만 달러로 급등합니다. 머스크를 제외한 CEO와 일반 근로자 간 보수 비율은 평균 312대 1로 2024년에 285대 1에서 상승했고 머스크 포함 시에는 5,387대 1에 달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머스크의 초대형 보상안이 다른 이사회들의 메가페이 설계에 영향을 주면서 고액 보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불평등 심화에 반발하고 있고 사회적, 정치적 논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